22번째 패턴은 인터프리터 패턴입니다. 인터프리터 패턴은 이제껏 배워온 패턴들에 비해 이해하기도 구현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패턴을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해야 할 일은 매우 드물 거예요. 이 패턴은 이와 같은 특정 언어나 쿼리의 문법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텍스트를 파싱해서 키워드, 연산자, 변수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따른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IP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같은 데서 쓰이겠나요? 네, 그 외에도 각종 스크립트 엔진, 파서, 수식 처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개발하는 일은 흔치 않으므로 이 패턴이 대략 어떤 것인지 알아두는 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코드나 쿼리들을 인터프리터 패턴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를 엿볼 것입니다. 먼저 이 정수 연산식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살펴볼게요. 이처럼 표현식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표현식은 어떤 값을 반환하는, 즉 어떤 값으로 바꿔 넣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정수 5를 반환하고 이 부분은 5에 2를 더한 결과이므로 7을, 그리고 이 부분은 4를 반환하는 거죠. 이처럼 표현식은 단독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표현식들의 조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프리트 메소드는 표현식이 나타내는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즉,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표현식 클래스들은 반드시 결과값을 이 메소드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정수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숫자 표현식의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표현식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숫자 클래스입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를 나타내는 클래스이므로 이처럼 정수 필드와 그의 값을 넣는 생성자가 있죠. 인터프리트 메소드는 해당 필드에 담긴 숫자 값을 반환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양쪽을 더하는 표현식과 빼는 표현식의 클래스들이에요. 이들 역시 표현식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들이 왼쪽 표현식과 오른쪽 표현식이라는 필드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클래스들이 양쪽의 값들을 더하거나 빼서 반환하는 표현식이기 때문이죠. 이 필드들 각각은 표현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숫자들을 더하거나 빼는 표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클래스들의 생성자에 의해 해당 필드들의 값들이 채워지죠. 인터프리트 메소드는 양쪽 표현식의 인터프리트가 반환하는 결과를 더하거나 빼는 메소드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오든 복합적인 표현식이 오든 그 모든 결과를 연산한 하나의 숫자가 결과로 반환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먼저 이처럼 숫자들의 표현식을 생성해줘요. 그 다음 둘을 더하는 표현식을 이와 같이 생성합니다. 이 표현식의 양쪽에는 각각 단순한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더한 결과로부터 3을 빼는 표현식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 표현식의 경우 왼쪽에는 또 다른 표현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5와 D를 더하는 표현식을 인터프리트한 결과로부터 3을 뺀 표현식을 인터프리트한 결과인 4가 이와 같이 반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값을 반환하는 표현식들이 인터프리터 패턴을 통해 어떻게 클래스로 구현되고 사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SQL 쿼리문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예제는 문자열로 주어진 이 쿼리를 파싱하는 과정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 중 극히 일부만을 구현하지만 이제껏 다뤄온 예제들보다 많은 분량의 코드가 될 거예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시뮬레이션하는 컨텍스트 클래스입니다. 실제로는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사용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를 맵과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현했어요. 이처럼 아이디 번호, 이름, 나이의 열로 구성된 두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자들이라는 테이블에 입력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의 테이블과 같은 맵의 리스트가 테이블들이라는 맵에 들어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메소드들은 테이블들로부터 특정 테이블을 가져오거나 새 테이블을 넣는 메소드들입니다. 다음은 표현식의 인터페이스예요. 이번 예제는 열들로 이루어진 행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처럼 맵의 리스트를 반환값의 자료형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두 클래스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조건문인 오른쪽에 where 표현식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쿼리의 경우 나이가 27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행들을 선택하겠다는 조건이죠. 이 조건문 표현식의 클래스입니다. 이처럼 열, 연산자, 값, 그리고 테이블명을 필드로 갖죠. 방금 본 쿼리의 경우 각각 나이, 왼쪽이 더 큼 27, 사용자들이란 값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생성자로부터 이 값들을 받아오게 돼요. 오른쪽에는 주어진 행이 주어진 조건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불리언으로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현재의 쿼리의 경우 주어진 행의 나이열에 27보다 큰 값이 들어있을 때 참을 반환하겠죠. 그리고 이 인터프리트 메소드는 주어진 컨텍스트에서 조건문을 충족하는 행들을 반환합니다. 이처럼 결과라는 리스트를 생성한 뒤 주어진 테이블의 각 행을 오른쪽에 메소드로 테스트하여 참이 나오는 행들만 결과 리스트에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제 이 select 문의 표현식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쿼리는 방금 살펴본 where 문까지 포함하는 표현식이에요. select 표현식의 클래스입니다. 조회할 테이블명, 가져올 열들, 그리고 사용할 where 문을 필드로 갖고 이들을 생성자로부터 받아와요. 인터프리트 메소드에서는 먼저 주어진 컨텍스로부터 조회할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반환할 행들의 리스트를 만들죠. 이제 가져온 테이블로부터 쿼리에 적합한 행들을 골라 결과 리스트에 담아요. 조건문이 없거나 각 행을 where 문으로 테스트한 결과가 빈 리스트가 아닐 경우 해당 행을 결과 리스트에 넣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스트를 쿼리의 결과로서 반환하는 거예요. 다음은 텍스트로 주어진 쿼리를 표현식 클래스들로 파싱하는 클래스입니다. 먼저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쿼리 문자열을 분리해요. 이 예제의 파서는 select 문만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열들은 이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조회할 테이블의 이름도 이와 같이 추출합니다. 그리고 where 문이 있을 경우 이를 요소별로 분리해서 where 표현식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죠. 이렇게 추출해낸 요소들을 인자로 select 문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코드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역할을 하는 컨텍스트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조건문이 없는 이 쿼리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열과 행을 가져오는 쿼리죠. 이 쿼리 문자열을 파싱해서 표현식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표현식을 인터프리트하면 행들이 이처럼 리스트로 반환돼요. 이들을 출력하면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이제 다음 쿼리를 실행해 볼게요. 이처럼 나이의 값이 27보다 큰 사용자들만 가져온다는 조건문이 붙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where 표현식의 인스턴스로 생성되어 select 표현식에 사용되므로 이처럼 필터링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인터프리터 패턴은 특정 언어의 문법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해석기를 구축하여 복잡한 문법이나 명령어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행 구독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